네, 경기 포천의 한 민가에 한미연합훈련 중 군 폭탄이 떨어지면서 15명이 다치고 주택 등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공군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던 도중에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 낙탄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떤 훈련, 어떻게 진행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제 사격장에서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있었죠. 예. 그러나 이제 공군 전투기에서 8발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경우는 초유의 사태고요. 지금 이제 한미연합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전차, 장갑차 야포, 예. 그다음에 항공기를 이용한 화력 투사 훈련,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죠. 복잡한 상황에서 이 항공기 KF-16에서 이 전투기 2대에서 각각 마크 82 이 자유낙하 폭탄이거든요. 예. 4발씩 이제 아까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비정상적 투하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된 투하죠. 의도된 투하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투하였다. 그러니까 뭐 낙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의도한 투하였는데 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용어가 지금 이제 공군이 상황 파악을 하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비정상적 투하가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민가와 그 민간인 이제 이 부상자까지 발생을 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비정상 투하라고 공군 참모총장이 밝혔는데 의도된 투하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투하된 것은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탄이 그러니까 민가에 터져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훈련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초유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환경이 아주 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사거리를 모두 사격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민가가 있을 수가 있고 사거리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격장에서 이 낙탄, 잘못된 좌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오발이나 이런 것들이 민가로 날아오거나 농경지에 떨어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나 8발이 떨어져서 항공기, 물론 항공기에서 연습탄 같은 게 떨어진 사례는 있어요. 그러나 전투기 2대에서 이 의도된 정보는 잘못됐지만 8발이 떨어진 건 처음이고 과거에도 사격 5발이나 이런 걸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예, 그 의도라는 얘기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자면 작동에 의했다는 거지 이것이 목적이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점을 투하한 지점을 조종사가 예. 이제 사격 탄착점으로 착각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탄착점을 알고 투하를 한 거죠. 예. 이 민가에 떨어진 폭탄이 마크 82 공대지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폭탄인가요? 그냥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냥 전쟁 영화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자유낙하하는 폭탄이죠. 그런 폭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유도 키트를 달면 이제 레이저로 GPS나 레이저로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500파운드. 이 탄의 무게는 약 한 227kg 정도 되고요. 예. 그러면은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예. 일단 이 한 2.5m 내외에 구덩이가 파여지고 깊이로 반경은 한 8m. 그러면 이게 이제 파편이 튀니까 예. 이 축구장 한 개 면적 정도 내외에 살상 반경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인명이 있으면 피해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8발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민가 밀집 지역에 지금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밀집 지역에 떨어졌으면은 뭐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큰 충격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화염, 먼지로 뒤덮였다. 또 주택이 내려앉았고 포터트럭은 땅에 비스듬히 처박히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1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마크 80이라는 공대지 폭탄 위력이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전쟁 영화에서 그냥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유도 키트를 달아서 정밀도를 향상시켜서
거의 미사일과 유사한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인명을 살상시킬 수 있으니까 8발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사고 지점이 훈련 장소인 경기 포천 승진과학과 훈련장 등 인근 주요 훈련장으로부터 뭐 9km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실수로 낙하 지점을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꽤 떨어진 곳에서 먼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에서 10km 정도면은 예, 안전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좌표 입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떨어뜨린 좌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종사는 그게 목표 타격 지점으로 알고 이 사고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타격 지점으로 알고 좌표를 입력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포탄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두 대의 KF-16이니까 예, 지금 두 대가 동일하게 목표 지점에 좌표가 입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표 설정이 처음에 잘못됐죠. 이게 조종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좌표가 잘못 주어졌는지 이건 확인이 돼야 될 과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1번기하고 2번기가 동일하게 했다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좌표 설정 입력은 조종사가 하게 돼 있고 또 현장 상황에서 육안으로도 관측하게 돼 있거든요. 쉽진 않지만. 근데 1번기와 2번기가 동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좌표는 공군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좌표가 잘못 입력이 됐다고. 예, 근데 그게 이 조종사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주어진 좌표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만일에 조종사의 실수였다면 조종사가 둘이거든요. 근데 둘이 거의 동일한 지점에 투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 지금 훈련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보통 훈련장은 어떤 조건으로 형성됩니까? 그게 이제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는 좁고 인구가 밀집 지역이니까 예, 미국같이 땅이 넓으면 사막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안전하게 낙탄이 되거나 오발이 나도 안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민가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8km 정도면은 사실은 이 공군 이 좌표 GPS나 이런 좌표 설정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지역에 비하면은 사격장 설정 조건은 상당히 악조건이다. 그래서 이 언론에 자주 나지는 않지만 이 탄환이 넘어오거나 민가 쪽으로 아니면 농경지에 떨어지거나 사격장 인근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군은 조종사가 좌표 입력을 잘못해서 실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1번기가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2번기 조종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 확인 과정 입력해서 또 그걸 어떤 장치를 가져가야 한다고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또 1번기와 2번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좌표가 입력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좌표는 조종사가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 1번기, 2번기 조종사가 동일하게 입력을 했겠죠. 근데 주어진 좌표를 조종사가 실수를 했다면 2번기도 동일한 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잘못했을 가능성,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이건 이제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 추후 공군이 이제 예. 정확한 이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야만 나오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KF-16 두 대가 동일한 실수를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힌트거든요. 네. 그러면 조종사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고 둘이 동일한 잘못된 좌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뭐 실수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기계 결함 같은 게 있었을 가능성도 혹시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 따르면 이제 KF-16은 94년에 처음 배치가 돼서 2004년에 지금 배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건 30년이고 이제 신예기는 20년 됐거든요. 그러면 아주 노후 기종은 아니에요. 노후 기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면은 한 군데서 기체 한 기체에서만 나야 되는데 예. 두 기체 모두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공군 말대로 좌표 설정 잘못, 조종사라고 말했지만 좌표 자체가 잘못인지 조종사인지 그건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투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났을 가능성.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동일하니까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공군이 말한 이 비정상 투하,
정상적이지 않은 투하고 그다음에 좌표 설정의 잘못. 여기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합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조사 결과를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죠. 예. 현재 떨어진 포탄 8발은 모두 수거가 됐고 불발탄 없이 모두 터진 걸로 전해졌는데 그러면 좀 향후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현재는 왜냐하면 불발탄은 저게 불발이 되면 땅속에 박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자연 신관에 의해서 자연 충돌에서 폭발을 하는데 폭발하지 않고 이 땅속에서 지중해 매장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터진 피해가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공군 얘기로는 8발이 모두 폭발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폭발해버리면은 이 폭발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8발을 모두 확인했고 장착한 게 8발이니까 추가적인 피해, 이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영향, 예를 들면 심리적 충격이나 그렇죠. 아니면 아직 그 공개되지 않은 피해나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인데 군 당국의 늑장 대처가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 무렵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군 당국은 발생 이후 약 10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동시에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100분이라는 긴 시간, 왜냐하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비하면 100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사격장에서 날아온 낙탄인지, 왜냐하면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이었으니까 예. 과연 어느 무기 체계에서 탱크였는지 야포였는지 아니면 항공기였는지 이게 단시간에 확인은 안 되거든요.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한 입장에 따르면은 100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종합적인 화력 훈련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네. 100분 긴 시간 동안 군이 아무런 판단을 못했다는 건 예. 우리 이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실사격 훈련은 자유의 방패 FS 연합연습과 연계해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한미 군당국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FS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사고로 정부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훈련을 일단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절한 대응일까요? 일단은 국민들이 많이 놀랬고 예. 또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고 또 사고가 워낙 위중하니까 이 사태 수습에 일단은 전력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FS 훈련, 이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이번 FS 훈련은 사실 중요한 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시나리오가 반영된 훈련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반영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분 전면적으로 일단 훈련은 중단됐지만 이번 사고 그다음에 포천 지역 안정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훈련 자체 전반적 오전 훈련 자체 취소 그 부분은 이제 정부로서도 딜레마죠.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는 사실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사태 수습을 해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군사훈련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 또 이 당시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동하고 현장을 통제했는데요. 별도의 재난 문자 같은 거는 이제 공유되지 않았다, 보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천시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포천 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 포천이라는 지역이 군사훈련 지역이고 유사한 어떤 낙탄이나 이런 사례들이 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군 훈련 지역이고 군부대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 지역이라는 속성상 아마 소방 당국이나 포천시에서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재난 문자 같은 걸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죠. 예. 현재 공군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폭 사고의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일단 이 전례가 없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실 예.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 8발이 지금도 피해가 크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지금 좌표 입력 잘못이라고 일단 초기 조사, 전 초기 조사입니다. 예. 정밀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 말씀하셨던 기체 결함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유사한 훈련이나 이런 투하 훈련이나 그런 건 이제 모두 중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종합적인 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죠. 예. 우선은 그 좌표 쪽에 좀 교수님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좌표라는 게 일단 조종사가 입력을 하면 추후에 좀 검토하는 과정 같은 거 없이 즉시 투하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좌표를 받죠. 예. 그러니까 조종사가 현장에서 좌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 사전에 좌표를 받고 그 좌표를 입력한 다음에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투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에서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해야죠. 예.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좌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두 번째,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사실은 중요한데 예. 그 과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이제 조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좌표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1번기에 의해서 2번기도 동일한 실수가 벌어진 문제, 예.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렇게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원인 조사와 별개로 또 확실하게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 접경 지역이나 군사 훈련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화도, 교동도 이쪽에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서 몇 달째 지하철 소음 수준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심리적인 불안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뭐 성장 발육이나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포천 지역도 여러 번 이미 낙탄 사고나 오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안전 장치를 2중, 3중, 그 다음에 피해가 가능한 지역은 아예 원천적으로 이 사고 방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건 군으로서도 이 좁은 지형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나 어떤 면에서든 이와 같은 사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